저는 알죠. 아, 모를 줄 알았네. 영어로도 알아요. 영어로 어떻게? 호스피탈리스트. 네? 호스피탈 리스트. 리스트. 네. 이게 무슨? 병원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죠. 네. 원래 없는 단어인데 신조어인 거죠? 네, 미국에서도? 신조어죠. 네. 네. 새로운 미국에 종족이 생긴, 탄생한 네. 건가요? 네. 병원에 서식하는? 그러니까 병원에 수많은 종류의 의사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네. 스타일의 의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 뭐라고 부르지? 하다가 호스피탈리스트라고 부르자라고 된 거고 우리말로는 입원 전담 전문의라고 번역이 된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잘 보시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 제일 먼저 아. 생겼고요. 우리나라, 일본, 대만, 뭐 캐나다, 영국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근데 입원 전담, 입원 무슨 글씨인지 알고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전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전문의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합쳐진 입원 전담 전문의는 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봤을 네, 때 네, 네. 입원을 전담하는 전문인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는 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병원에서 의사가 있다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네. 의사를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 회진 때 잠시 보거나 스쳐 지나가듯이 보거나 말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바쁜 듯이 보여서 말을 길게 못 걸고 그 의사 선생님 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입원 환자를 전담해서 잘 보기 위해서 병동에 상주할 수 있는 의사들을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이라고 부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의사들이 하는 일이 외래 진료하고 입원 환자를 이렇게 돌보는 네. 거 하고 뭐 수술하는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일일 텐데 그러면 수술을 하거나 외래 진료를 하는 거는 전혀 안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저도 입원 환자만 봐요. 네. 그러니까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있잖아요. 중환자실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입원 환자만 보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먼저 외래 진료로 오셨다가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못 만나죠. 입원을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래를 볼 때는 해당 네. 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다 해서 입원을 합시다, 치료를 합시다, 혹은 수술을 합시다 결정 다 하고 입원을 하고 입원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환자분 처음 만나게 되는 거고요. 입원해 있는 동안에 쭉 저희랑 같이 진료를 하다가 태어나면은 안녕히 가세요 하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랑은 못 만나고 이제 담당 원래. 선생님하고만 이제 외래에서 만나게 되는 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입원하는 환자들은 누구나 다 입원 전담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입원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네. 본인이 동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래 교수님이 입원 전담 전문의 봐도 좋겠다. 요 환자분들은 그렇게 결정이 내면은 뭐 저희 입원 전담 있는 병동으로 오시게 되고 볼 수 있죠. 아, 그럼 뭐... 조건이 복잡하군요. 일단 네. 입원 전담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있어야 그 된다. 병원에 그리고 그 외래 보신 교수님이 입원 전담이 봐도 되겠다. 예. 그걸 거절하는 분도 있어요? 있죠. 그냥 네. 내가 다 하겠다. 네네네 있고 아. 환자분들도 거부할 수 있고 뭐 이제 다행히 뭐 강제로 환자분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의사를 더 보면 좋잖아. 잘 몰라. 낯서니까 네.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처음 보는 네. 사람한테 자기를 좀 맡긴 게 좀 불편할 수 있죠.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 입원 전담 전문의가 나를 보는 거를 동의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동의하면은 뭐 약간 돈이라도 좀 더 냅니까? 환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범 사업에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 대부분 수가를 주지만 이제 본인 부담금 좀 있어요. 조금? 뭐 이게 그 조금의 정도가 이제 환자분에 좀 다르니까 뭐 많게는 10,000원 정도 하루에 10,000원 정도까지 더 낼 수 있고요. 많게는. 네, 적게는 뭐 몇천 원? 적게는 이제 1,000원 뭐 이하. 네, 1,000원 이하로 낼 수 있고. 하루에 1,000원 혹은 아주 많으면 10,000원 정도를 더 네. 내면 네네네. 네. 입원 전담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진료를 받을 네. 수 있는 네. 거다. 근데 내가 돈을 더 사람의 마음이란 그쵸, 게 그쵸. 내가 1,000원을 냈는데 사탕 몇 개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고 1,000원을 냈는데 한 개를 주면 기분 네. 나쁘더라고요. 내가 10,000원을 더 내서 입원 전담 전문의분들을 만났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나를 잘 케어해줄지 그쵸, 않을지 그쵸. 잘 모르고 네, 뭔가를 도와준 게 있어요. 근데 그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나라에서 지금 못 해주는 그렇죠. 거기 그거 때문에 이제 환자는
숫자는 잘 모르니까요. 사탕 숫자는 1,000원어치 이상은 네. 될걸요 아마. 네. 네. 구체적으로 제가 입원 환자여서 입원 전담 전문의에게 케어를 받고 싶다고 동의를 하면 그 네. 뒤에 나는 어떤 케어를 받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일단 첫 번째는 자주 만나요. 환자를 자주 만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치료 방향이 쭉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어떤 중간에 설명,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약 쓸 거예요, 어떤 처치할 거예요, 이제 처치는 왜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고, 좀 아픈데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아니면 며칠 정도 금식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환자분 치료를 하고, 또 그거를 환자분한테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네. 보호자분한테도 같이 설명드리고, 이제 그런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로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통 큰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자기 주치 얼굴 보는 게 하루에 뭐 5분 안 되잖아요. 네. 아침 해질 3분? 뭐 네. 5분? 이제 네. 그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왜냐면은 그 교수님들 일과는 입원 환자가 끝이 아니라 외래, 연구, 또 각 행정 일들, 연속성에 또 전문 강의도 선생님 교육 하시고. 강의도 있고 쭉 있으니까, 실은 입원 환자의 진료 비율은 100%를 보면은 뭐 많이 잡아도 20% 미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은 사람이 이제 24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 건데, 이제 새로운 직종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병동에 상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통 과거에 입원 환자가 진짜 교수님 얼굴 보는 게 하루에 3분이라면 입원했을 때도 지금 그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에 네. 참여하는 환자분들은 그럼 교수님들 얼굴을 몇 분이나 보는 거예요, 하루에? 뭐 많기는 계속 쭉 볼 수도 있지만, 뭐 이걸 이제 정량화했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했더니 이전보다 평균 한 30분 정도 더 만나더라. 이제 시간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그 10배네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런 거예요? 보통 입원을 했다가 뭔가 궁금하거나 어떤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그렇죠, 가서 그렇죠. 네. 간호사 선생님을 찾게 돼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을 찾고 싶지만 의사 선생님이 안 안 보여요. 보이겠죠. 없어.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입원 전담 전문의 케어를 받게 되면 그쪽에 어딘가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신 건가요? 네. 네. 아. 그런 셈이죠. 저희가 병동에 있으니까 혹시 거기 저희가 없으면은 아마 다른 환자분 본다고 거기에 없는 걸 거고요. 네. 예. 요새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병동이 자리가 있는데, 간호사님 안 통하고 먼저 이렇게 선생님. 이게 환자분들이 알겠구나. 앉아 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 상주하면서 네. 나를 돌봐주는 네, 분이다. 알죠. 네. 오, 그러면은 그냥 거기 저기 하루 종일 그 병동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점심시간 말고는 거의 앉아, 네. 뭐 이제 뭐 급한 환자분들 처치하고 뭐 검사실 따라가는 거 말고는 대부분 앉아 있죠. 24시간 있으신 거예요? 병원에? 저희도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사람인데 저희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이제 병원마다 전담의 선생님들 수나 아니면 병원 시스템 이런 게 조금씩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은 24시간 그러니까 한 사람 기준으로 얘기했을 땐 교대 근무가 될 거고요. 네. 이제 환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담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있는 그런 병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만 주로 있고, 낮이라 하면 주중, 주말, 공휴일 전부 다. 전부 다. 예, 저희가 낮에 계속 있고 이제 저녁에는 저희가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김준하 선생님은 24시간 돌아가는 체제가 네, 있어요? 저는 이제 밤근무도 하는 그런 근무 체제로 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병동에 5분 계세요. 전문의.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입원 담당 교수가 5명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중에는 2분 계세요. 그러면 네. 아까 정 교수님처럼 2분 있다가 밤에는 한 교수님 오니까 계속 그게 돌아가면서 마치 간호사분들 상교대처럼 돌아가게 되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진료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교수진이 계속 있다. 그러면 이제 24시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서울 아산병원 그 입원 전담 전문의 있는 병동에 입원하면은 그 5명의 전문의들이 365일 그쵸. 24시간 네. 1명 혹은 2명이 늘 네네네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네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죠. 1월 1일 날, 추석날, 네, 설날 다. 그 평균적으로 공휴일의 반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면. 대신 평일에도 안 나가는 날이 그렇죠. 있을까? 오늘 저녁 제주 안 나가죠. 찍고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은 지금 내과시고 한 분은 외과신데 네. 그러면 각 과별로 다 있어요? 현재까지는
과별로 있는 과들도 있고 그런데 있는 과가 이제 교수님처럼 내과가 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그다음에 정형외과 또 산부인과.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요. 산부인과. 네. 그러면 산부인과 입원 전담 전문의는 주로 산부인과 환자만 보고 주로 아무래도, 그렇고 정형외과 선생님은 정형외과 환자 주로 그런 보시고. 식으로. 근데 실제로 전국에 지금 수가 되게 적어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시작한 지 불과 3년, 4년 몇 이렇게밖에 안 명이나 돼요? 142명이요. 2019년 7월 기준에서 140명, 내과계, 외과계 다 합쳐서 합쳐서. 142명? 예. 42명. 전국에 세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 시범 사업이라서 심평원에 다 세고 있어요. 아, 정부가 네. 주도해서 네, 하는 네, 시험사업이군요. 네. 뭐 그 외에 시범사 안 하신 분도 있긴 한데 통계적으로 잡힌 거는 그렇게 있고. 병원 수로는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병원 수가 32개 병원 48개. 이거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국에 걸쳐 네, 있어요. 전국에 네. 그 중에 이제 내과가 한 60%? 네, 한 예, 100명 그 정도 있고 정도가- 내과계 100명 있고 외과계 한 40분 정도. 예, 40분 네. 정도.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따뜻하게 이제 한 달 전 통계를 아. 봤을 때는 외과 전문의가 네. 39명, 아. 외과계라고 해서 정형외과, 산부인과 네. 다 합쳐서 50명이 조금 안 되는 네. 49명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만 전국에 50명이 안 되니까 아직 숫자는 굉장히 적은 네.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전문의 보드를 따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그 내과 전문의, 뭐 외과 전문의를 안 하시고 이 입원 전담 전문의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궁금한데. 교수님 하다 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선생님 이제 먼저 하세요. 저는 내과 전공이 끝나고 바로 왔거든요. 아, 네. 네네. 일단 제가 이거 하고 싶었던 거는 예전 제 전공이 2년차 때 요 호스피탈 용어가 한참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당시 내과 전공의가 막 파업하고 막 서로 안 가려고 했던 데라서 그 어떻게 하면 이거 할 거냐 해서 막 미국에서 호스피탈 제도가 있다. 그런 게 이제 뭐 청년 의사 뭐 여러 신분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 조금 관심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 그거 보고 또 병원에 어떻게 보면은 올인할 때는 올인하고 또 내 생활도 좀 갖고 싶다. 그러려면은 이런 직업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모토는 남들이 안 할 때 하자거든요. 남들이 안 해, 깃발 내 꽂아야 깃발 꽂자. 남들이 안 할 때 하자. 그래서 먼저 꽂았죠.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외과 의사로 대학병원에서 쭉 일하시다가 네. 이쪽으로 살짝 옮기신 이유는 뭡니까? 살짝 아니고 대놓고 왔습니다. 대놓고 왔고, 저 같은 경우는 전문의 따고 이제 10년 이상, 제가 정확히 밝히면 나이가 계산될 것 같아서, 네, 10년 이상이 됐는데, 저는 사실 외과 전문의 따고, 이제 대장학문 전공하면서 결국 이제 계속 환자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보고 수술하고 응급수술하고 외래 보고 연구하고 이제 혼자 다 했었거든요. 10년 이상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수술하다 보면 환자 중환자실 가고 외상 뭐 이렇게 중환도 보고 이러면은 저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 환자분들 제가 수술 계속 하고 있는데 환자는 수술하고 이제 중환자실 나가셨고 병실 가셨는데 또 중환이 돼서 또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환자 누가 보고 있으려나? 병실에서 누가 우리 환자 봐주기는 하겠지? 제발 봐줘야 되는데 제발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제 외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직 그리고 응급수술 이런 게 많아서 사실 10년 이상을 핸드폰을 항상 끼고 살아요. 핸드폰 꺼지면 제가 진짜 무슨 하늘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 잘 때도 예, 계속 핸드폰 끼고 자고 잘 때도 옆에 있고 잘 때도 항상 충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과연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50이 돼서 60이 돼서 계속 할 수 있기는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제도가 새로 생기고 저도 이제 제가 트레이닝 받았던 병원에서 이런 거 새로운 걸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제도 공청회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외과는 지금 아무도 안 한다고 하고 저는 뭐 스텝 생활도 해봤고 수술도 해봤고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덤벼들었죠. 여기서 덤벼들고 지금 3년 정도 했습니다. 저 오늘 선구자 두 분 모시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과계 호스피탈리스트 거의 뭐 1번, 네. 내과계 1번. 그러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가 A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어요. 일주일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입원 전담 전문의 나 만날래요라고 네, 동의를 네, 했어요. 네. 그러면 원래 만났던 A 교수님은 일주일 동안 아예 안 만납니까? 병원마다 달라요. 그럼
정 교수님 얘기 들어보고 저는 네. 다르거든요. 예. 네. 저 먼저 말씀드린 건 저희는 만납니다. 만나요? 저희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회진 오시는데 조금 가볍게 만나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전에 같으면 교수님이 설명도 다 해주셔야 되고 모든 결정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분업을 해서 저희가 맡고 그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 수술해 주신 선생님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한번 만나서 그래도 얼굴 보고 나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회진은 도시고 저희도 같이 회진을 도는데 교수님 하루에 잠깐 도시고 가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담당해서 수술하신 교수님은 와서 이제 웃어드리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러고 그냥 가시는 거고. 네. 거기는 어때요? 저는 이제 내과 입원 전담이니까 내과는 크게 한 병원마다 한 3가지 모델로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모델 아까 정 교수님처럼 네. 기존 교수님 앞으로 입원하는 거죠. 주치 교수님 있고 이제 예전에 전공의 선생님 했던 역할처럼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이 있는 거죠. 요새는 이제 공동 주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동 주치. 주치의가 예. 2명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네. 조금 더 맛깔스러운 표현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특정 교수님만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항암하고 뭐 이식 관리하고 뭐 심장 시술하고 그런 부분들 그 교수님 전적으로 맡고 치료하고 나머지 그 외의 부분들 뭐 치료 중에 감염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입원 전담 한 역할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일반 병동 모델이라고 해요. 그렇죠. 저전 얘기는 뭐 하지 마시고. 네네네. 1번. 네, 1번 모델. 2번. 2번은 제가 있는 모델인데요. 제가 주치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외래나 응급실에서 이거는 김준환이 보면 좋겠다. 그럼 제 앞으로 입원하고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죠. 그 이번 경우에는 처음에 외래 진료했던 교수님은 안 만나는 거고. 제가 이제 뭐 꼭 배달 필요 없다고 하면은 말씀 안 드리는데 대부분 입원하면은 협질 한번 드려요. 이러이런 환자 시켜 주셨는데 입원하셨다.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환자분은 교수님 꼭 뵙고 싶어 하더라. 그럼 이제 오셔서 보시는 거죠. 예. 그럼 뭐 회진 돌면서 이렇게 옆에 그쵸? 잠깐 그쵸? 들으시는 정도로. 그래서 뭐 잘 해주실 거다. 예. 어허. 외래에서 충분히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오시죠. 그게 좀 어쨌든 그 필요하고요. 경우에도 퇴원하신 다음엔 다시 그분한테 그렇죠. 제가 가는 외래를 거죠. 안 보니까. 네. 3번 모델은 뭡니까? 3번 모델은 그냥 응급실만 보는 모델인데요.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이 오면은 응급실에서 3일 이내 퇴실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원래 봤던 교수님 쪽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는 모델들이죠. 네. 3번은 그러면 주로 응급실에서만 근무하시겠네요. 응급실보다는 응급실에서 그쪽으로 입원시키면 응급병상이라고 하는데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죠. 이것도 많이 씁니다. 예전 메르스 때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응급실 적체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걸 좀 줄여주는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입원을 하면 입원 전담 전문의 선생님이 저한테 약도 처방해 주시고 네. 뭐 이거 링거, 링게, 수액, 수액. 뭐 항생제도 드리고. 사진 네. 한번 써주세요. 근데 이런 것도 네. 다 전부 다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네요. 저희가 처방을 하죠. 네. 그럼 보통 네. 레지던트 전공의들도 다 같이 일을 하긴 하는 거죠. 뭐 드레싱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겹쳐서 일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같이 협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환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냥 이런 환자 있구나 정도 아는 정도. 그리고 저희가 전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것도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병원은 전담의 선생님과 전공의 선생님 이렇게 매칭을 해서 네. 짝을 지워서 일을 하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까 JYP가 방금 전에 드레싱 같은 거는 누가 하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죠, 저도. 그래서 드레싱 같은 거는 저희가 하죠. 직접 하세요? 네, 저희가 직접 하죠. 예. 직접 환자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그러게요. 경험 많은 분이 직접 해주시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 환자분들. 네. 직접 하시냐고. 그래서 직접 한다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노하우가 있어서 네. 경험 많은 분이 해주면 맞아요. 약간 덜 아프고 빨리 끝나고 네. 좋거든요.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자주 보면 좀 오해도 좀 풀어지고 저는 이제 그 요새 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이 일 끝나시고 저녁 때 오는데 제가 반근무할 때 좀 면담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했을 때도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다. 예. 환자도 만나고 그렇죠. 예. 가족들도 예. 만나주고 불필요한 오해 좀 줄여주고 그게 큰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이제 수술한 환자 대부분 한 번 입원한 환자가 많긴 한데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 번 수술 받으셔서 여러 번 입원한 환자가 있었는데 대개는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200년 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00년? 200년 살아야 된다고. 덕담인가요? 악담인가요?
저도 순간 당황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당황. 그래서 네. 200년 살라길 왜요? 그랬더니 200년 동안 환자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덕담이긴 한데 제가 당황한 덕담을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잘 봐주셔서. 네. 근데 환자분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아까 돈 내는 거 사탕 10개 네. 내는데 소위 속된 말로 가성비는 굉장히 괜찮은 네. 갑이지요. 그렇죠. 네. 주변에 누군가 입원을 한다. 네. 입원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할 때 입원 전담 전문의로서 그 케어를 받아라라고 네. 권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적극 추천해요. 적극. 네, 저희도 해보니까. 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잘 모르시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병원의 내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세요. 맞아요. 직원분들 가족이 입원을 하는 경우들이 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분들은 반드시 뭐라고 물어보면은 물어보지도 말고 사인하라고. 아. 예, 그래서 반드시 맞아요, 그렇게 중요해요. 예, 네. 그렇게 받으라고 얘기를 근데 해주더라고요. 아직까지 전국에 150명도 채 안 되는데 네, 원한다고 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이제 막 유튜브 찍고 이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도 하고 싶어요 했는데 이 병원에는 아예 없어요. 혹은 우리 병원에 있는데 그 병동에 자리가 없어요 이러면은 못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나요? 늘게끔 해야죠. 네. 누가 늘리는데요? 저희가 서로 같이 가야죠.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옛날에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옛날 얘기하면 좀 민망하지만은 의사 하면은 당연히 뭐 수술 외과 의사면 당연히 수술을 하고 딱 이렇게 의사라는 업무 부분이 딱 정해져 있었으면은 지금은 약간 전담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중환자 전담, 응급실 전담, 입원 전담 이렇게 해서 생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전의 시야에서 보면은 이상할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시야에서는 또 새로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어쨌든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네. 환자한테 제공하는 거기 네. 때문에 어디선가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네. 현재는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지금 네. 부담하고 네. 있는데 네. 이게 잘 되고 진짜 좋은 거면 정부가 예산을 더 많이 마련해가지고 더 빨리빨리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해야죠. 네. 네.